당연히 풀프레임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왜 크롭 바디를 선택했냐? 그것도 들어보셔야겠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입문용 카메라. 오늘은 제가 카메라 입문으로 선택한 이 R7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보통 입문용 카메라를 검색하시면 소니, 캐논 등을 찾아보실 텐데 이 R7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손떨림 방지도 있어서 카메라로 처음 사진을 찍는 저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입문용 카메라로 쓰기 좋은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 R7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곧 마크2도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마 입문기로서 포지션을 더 굳건히 하리라 예상합니다. 저는 R7을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사실 JPG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후지나 니콘에서 필름룩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체험해보니까 진짜 좋긴 한데 그래도 인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캐논 JPG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인물 촬영을 좋아하고 항상 즉석에서 출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정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카메라 자체 색감이 엄청 중요한데 캐논 인물 사진은 따로 보정을 하지 않아도 정말 만족스러운 색감이 나옵니다. 약간 억지를 좀 부리면 뭐 필름룩이나 필카 느낌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튜닝의 끝은 순정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색감을 추구할 때 캐논이 가지는 장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입문하실 때 소니, 니콘, 캐논, 후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카메라에 있는 그 필름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색감이 짙게 들어간 사진들 보면 뭔가 다른 걸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것저것 색도 많이 틀어보고 그랬었는데 결국 다시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캐논 JPG가 갖는 포지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색감의 캐논 JPG가 좋은 건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셨을 것 같은데 이 녀석도 물론 다른 입문기들에 비해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입문용으로 고민했던 애들은 소니 α6700, 후지 X-T5, 캐논 R8 세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이 셋 중에서 R7이 가장 무겁습니다. 100g 차이 나는 거 가지고 그러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카메라도 보통 이렇게 목에 메고 다니기 때문에 이 100g 차이에 따른 피로도가 사실 굉장합니다. 잠깐 나가서 촬영하고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메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이라도 가벼운 게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무게중심이 좋아서 손에 쥐었을 때는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같은 무게의 카메라여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큰데 R7은 중심이 잘 잡혀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렌즈를 결합하면 더 밸런스가 좋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손에 이렇게 스트랩을 감아가지고 다니곤 했는데 R7이 좋은 점이 또 이렇게 카메라 전환이랑 동영상 버튼이 전부 오른손에 붙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다른 카메라들 중에서도 카메라 전원이랑 사진 동영상 모드를 나눠 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분리됐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카메라들도 많이 써봤지만 그래도 한 손으로 이렇게 전원을 켰다가 셔터를 누를 수 있는 거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교군 중에서 R7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큽니다. 저는 뭐든 입문할 때 드리는 비용을 최소화한 채 최상의 경험을 해보자라는 게 제 모토여가지고 이 바디랑 렌즈만 사면 됐지 추가로 배터리 같은 걸 구매하는 거는 뭔가 아깝더라고요. 카메라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캐논 공식 홈페이지에서 770장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촬영할 때 켜고 안 할 때는 끄고 다녀가지고 길면은 한 번 충전해서 한 3일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쪽에 있어서 껐다 켜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찍을 때 막 이렇게 연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오래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서 카메라에 빠져들게 되면서 배터리를 하나 추가로 구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배터리 하나로도 잘 충전하면 되게 오래 썼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루 종일 썼던 것 같아요. 화소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리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인 3250만 화소입니다. 이것도 고화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고화소의 장점은 크롭입니다. 전 사진 찍을 때 크롭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피사체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아도 크롭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거리에서 촬영하는 게 이미지 퀄리티나 제 사진 실력에도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순간을 놓치는 것보다 찍고 크롭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서 크롭을 합니다. 이럴 때 고화소가 정말 유리하긴 하죠. 이 센서 면에서 고화소가 갖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같은 센서 크기에 더 많은 화소를 넣으려면 당연히 픽셀 크기가 작아지고 픽셀 크기가 작아지면 발생하는 문제가 픽셀당 받는 빛의 양이 저화소 카메라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밤이나 실내에서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ISO로 올려서 촬영할 때 노이즈를 억제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또 요즘은 JPG에서 노이즈 억제를 잘 처리해 주기도 하고 후보정 단계에서 AI로 노이즈 처리하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어두운 밤이나 실내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면 스피드라이트나 조명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카메라 입문할 때 가장 큰 고민, 크롭이냐 풀프레임이냐. 저도 이거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크롭이 좋고
저렇게 보면 풀프레임이 좋아서 리뷰 영상을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구매 당시에 어느 정도 캐논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R7이랑 R8이랑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둘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배터리도 다르고 센서 크기도 다르고 손떨림 방지 유무도 차이가 있고 둘이 가격이 비슷한데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 보면 캐논이 진짜 끝나누기를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센서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면 크롭, 풀프레임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건 성능 면에서 당연히 풀프레임이 좋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같은 환경에서 찍더라도 풀프레임이 빛에 대한 정보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도 더 좋고 후보정 단계에서도 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왜 크롭 바디를 선택했냐? 그것도 들어보셔야겠죠. 당시에 저는 카메라 입문자였기 때문에 풀프레임과 크롭의 차이를 느낄 정도의 제가 실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보정에서 좋다, 이미지 퀄리티에 차이가 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퀄리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제가 만약에 야간에 촬영한다면 그냥 삼각대 놓고 장노출로 충분히 빛을 확보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점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전부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촬영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초점이 잘 맞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릅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이 촬영할 때 숨을 참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파지도 똑바로 해야 하는데 손떨림 방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거든요. 사진 찍는 행위가 재밌는 것도 맞지만 결과물이 주는 만족감도 정말 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시간 들여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초점 안 맞고 다 흔들리고 그러면 입문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금방 잃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R7과 R8 중에 손떨림 방지가 있는 R7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사진 흔들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사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 렌즈들은 하나같이 비쌉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 지갑은 그렇게 두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두 모델 중에서 R7이 배터리가 큰 게 이걸 선택하는데 한몫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똑딱이 카메라 소니 JV1M2를 잠깐 쓴 적이 있는데 이땐 진짜 배터리를 한 4개 정도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배터리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허브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다 충전이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에 전 좀 시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큰 배터리 용량을 확보한 R7이 저한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저는 R7과 R8 중에 손떨림 방지랑 배터리를 고려해서 R7을 골랐고 풀프레임이 무조건 좋다 하시는 분들은 R8을 고르면 됩니다. 근데 그럼 또 다른 브랜드의 풀프레임 입문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R7으로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 입문한 것은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모두 R7을 사면 좋겠다? 이건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촬영 대상이나 이미지를 보고 카메라를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카메라가 잘 나와서 위에서 언급했던 다른 카메라들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입문자가 가지는 장점은 어떤 장비를 고르더라도 업그레이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제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맞게 변형해 가시면 본인에게 딱 맞는 카메라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인물 찍는 걸 좋아하고 정말 카메라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면 이 R7이 괜찮은 첫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